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 통신주 리뷰를 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통신주를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리뷰를 해보면 심심하니까 우리 대표적인 고배당주, 금융지주사와 통신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를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금융지주사 중 대표격인 하나금융지주와 통신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통신주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통신 배당주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왜 미래 도시를 언급하는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도시라면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과 연결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어느 정도 기술이 구현이 되었죠. 우리 차가 막히니까 하늘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곧 나오고, 지금 우리 서울에는 시범 운행을 몇 차례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 AI 로봇, 중장년층의 등산을 도와주는 로봇도 나와 있고요. 이건 정말 깜짝 놀랐던 건데, 이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런 로봇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 변신 로봇 많이 보셨죠? 그런 변신 로봇가 일본의 한 스타트업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주먹도 자유자재로 쥐고요. 팔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게 지금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자동차 모드로 변신도 가능하고요. 참 멋진 로봇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한 대가 36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6대 정도 올해 만들어 본다고 합니다. 이 미래도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UAM,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통신과 데이터 이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 통신주들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신사 3가지 통신회사들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10여 년, 20년 동안 큰 수익을 못 봤던 종목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데이터 이동과 통신을 위해서 SKT 사장, LG유플러스, KT도 마찬가지고 이번 CES를 통해서 여러 로봇 회사와 인공지능 회사들과 협력을 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통신사와 로봇 회사, 그리고 이런 UAM,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주가를 돌파를 하려면 굉장히 큰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산업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산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야지만 우리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미래 도시 컨셉들이 이 통신주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 회사들의 최근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SKT 실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기순이익이 최고로 21년에 찍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 실적을 21년에 찍었다가 감소세. 지금은 거의 동등한 실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LGU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4,700억, 7,200억, 6,600억, 6,850억 이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 영업이익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영업이익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네요. 각 통신주들 연간 배당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 2019년, 2020년, 21년, 22년, 23년 지난 5개년 정도의 배당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주들 중에서 한 주당 가장 많은 배당금을 준 종목은 SKT였습니다. SKT는 지금 분기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9,400원, 9,400원, 만원, 만원, 만원. 거의 만원을 계속 지급을 하겠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KT는 2019년에 800원, 2020년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2021년, 2022년, 2023년 각각 이렇게 배당을 실시를 했는데 KT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도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그래도 모든 통신주들이 KT를 제외하고 SK, LG유플러스는 배당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통신주의 연간 배당 그래프 퍼센트를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T 2019년 4%, SKT 4.1%, LG유플러스 2.8%, 20년에는 KT 5.3%, SKT 4.1%, LG유플러스 3.7%, 21년에는 KT 5.9%, SKT 5.3%, LG유플러스 3.9%, 22년에는 KT 5.5%, SKT 6.8%, LG유플러스 5.5%, 23년, 작년이죠. 아직 4분기 배당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한번 예상 배당금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KT 5.5%, SKT 6.6%, LG유플러스 6.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 배당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5%에서 6%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신주의 배당 기준일이 변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KB금융지주, 거의 모든 금융지주사들 결산 배당 기준일이 2024년 1월 하순 이후에 공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에서 내년 1, 2월 어느 날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통신주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배당 기준일이 22년 12월 31일로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고요. 23년 12월 31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율 공시를 통해서 공시를 한 이력이 SKT, KT, LG유플러스 모두 이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 1분기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라고 곧 공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와 통신주의 수익률 이렇게 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은행주가 수익률이 조금 못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최대치로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은행은 박스권, 은행도 마찬가지로 배당주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주가 우리나라에서는 돌파를 하는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국계 투자자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쭉 배당주를 사서 모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를 한다거나 가격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처음에 시작 부분에서 사서 지금 팔았다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좀 봤다라는 거. 하지만 10년, 20년 가지고 있었으면 은행주도 매해 8에서 10%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마이너스 수익률은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세 가지 통신사들 한번 살펴볼까요? SK텔레콤이 노란색이고요. LG유플러스가 이 주황색입니다. 최근 수익률을 봤을 때는 SK텔레콤이 가장 크고 LG유플러스가 조금 떨어지네요. KT는 오히려 은행 배당주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 연한 파란색 움직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27%를 기록을 했네요. 은행주와 통신주를 각각 비교했을 때는 금융지주사와 KT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배당 그래프 퍼센테이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금융지주사가 어쨌든 간에 배당률은 조금 더 높았습니다. 통신주들은 과거는 4%, 2%대 하지만 최근을 봤을 때는 5에서 6% 사이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거의 모든 금융지주사들은 분기 배당, 연말 배당, 반기, 하반기 배당 이것을 통해서 거의 8%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둘 다 큰 주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융지주사와 통신주를 통해서 계속 배당을 꾸준히 받아가는 정책을 좀 펼치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이런 통신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통신이나 미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이슈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배당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은행주를 좀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내가 수익률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통신주들을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 가지 미래 도시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통신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희소식,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은행주, 금융지주사와 통신주 어느 것이 좀 유리한지 각각의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좀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